일본의 애니메이션 거장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신작, 약 10년 만에 복귀작이자 은퇴작인 그대들 어떻게 살 것인가. 개봉 첫 주 만에 박스오피스 1위, 벌써 하나로 약 142억 원의 수익을 올리며 거장이라는 이름값을 하고 있지만 일본 야오무비 2.9점, 필름마크스 3.8점이라는 아쉬운 평가를 받았죠. 난 저번 학교가 더 좋아. 과연 어떤 점에서 그렇게 호불호가 갈리는 것일까요? 작품의 사전 정보부터 일본 현지 반응까지 스포일러 없는 그대들 어떻게 살 것인가. 미리 보기 가이드 리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그래, 무서워할 필요 없어. 이 작품은 아마 미야자키 감독의 은퇴작이 될 것 같은데, 미야자키 감독 특유의 완벽주의 성향 때문인지 총 제작 기간만 7년이 넘는다는 점부터 이제는 82세가 되어버린 그의 나이 때문에 일본 현지에서도 감독의 마지막 작품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분명 바람이 분다 이후 은퇴를 선언했는데, 미야자키 감독이 은퇴를 번복한 이유는 뭘까요? 바로 이 그대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의 원작을 읽고 감명을 받아 다시 한번 작품을 제작하기로 결심했다고 합니다. 이번엔 정말 안녕. 미야자키 감독의 감명과 영감을 받은 원작은 1937년 일본에서 출판된 요시노 겐자부로 작가의 동명의 소설로, 주인공 코페르가 일상에서 다양한 일을 겪고 외삼촌에게 이야기하거나 질문을 하면 외삼촌이 편지로 답을 하는 문답식 구성을 취하고 있는 작품입니다. 보통 질문으로는 왕따와 학교폭력과 같은 코페르 또래가 한 번쯤 겪을 만한 이야기부터 빈부격차, 전쟁과 같은 사회 문제들까지 나오고 있죠. 이제야 지키고 싶은 사람이 생겼어. 너야. 이 작품은 현재까지도 청소년 필독 문화로 뽑힐 만큼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큰 사랑을 받는 작품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미야자키 감독의 그대들 어떻게 살 것인가는 감독의 완전한 오리지널 스토리가 될 거라고 합니다. 스튜디오 지브리에 따르면 작품 속 인물이 원작 소설을 읽고 있다는 설정을 하고 있을 뿐, 작품은 원작과 전혀 다른 모험, 판타지 장르의 작품이라고 설명했어요. 예시로 하울의 움직이는 성이 다이애나의 동명 판타지 소설을 원작으로 하였지만 미야자키 감독만의 새로운 세계관을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번 작품도 원작을 알고 보셔도 미야자키 감독만의 새로운 세계관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물 포장지 뜯어볼 때처럼 가슴이 두근두근거려. 이번에는 정말 이례적으로 마케팅을 전혀 하지 않은 화제가 되었습니다. 보통 영화가 개봉한다고 하면 몇 차례 걸쳐 예고편을 공개하고 포스터와 각종 스티커를 공개하는 동시에 영화라면 배우들의 인터뷰, 애니메이션이라면 성우진 라인업을 통해 홍보를 하지만, 이번 그대들 어떻게 살 것인가는 예고편이 없는 건 기본, 줄거리도 제대로 공개하지 않았고 포스터도 단 한 장만 공개하는 것이 전부인 노 마케팅을 선택했어요. 이러한 노 마케팅을 선택한 이유는 스튜디오 지브리의 대표이사인 스즈키 토시오가 밝혔습니다. 그는 다수의 예고편을 공개하고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하는 일반적인 영화들과는 정반대로 가고 싶다고 이야기했고, 정보 과잉의 시대에서 조금이라도 정보를 흘린다면 그것만으로도 관객의 재미를 빼앗아 갈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단 한 장의 포스터만 공개했지만 미야자키 감독은 지브리 역사상 최고의 포스터라고 아주 만족을 했고, 이러한 노마케팅이 제대로 입소문을 탄 덕분에 영상을 제작하고 있는 17일을 기준으로 개봉 첫 주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하는 동시에 하나로 약 142억 원의 수익을 올리며 역대 지브리 애니메이션 오프닝 2위를 기록했죠. 이런 결과를 통해 지브리와 미야자키 감독이라면 마케팅은 없어도 된다는 걸 제대로 보여줬습니다. 여기서 일하게 해주세요. 아직도 일 타령이냐? 저 역시도 지브리 영화를 오랫동안 사랑했던 만큼 이번 14일 일본 개봉과 현지 반응을 정말 기다렸는데, 제가 본 지브리 작품 중 가장 크게 호불호가 갈리는 것 같아요. 현재 촬영일 기준으로 필름 마크스는 3.8점, 야오무비는 2.9점이라는 다소 애매한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일본 현지의 평가를 이야기해드리려고 하는데, 이걸 그대로 읽어드리면 스포일러가 될 수도 있으니 평점별로 하나하나 묻고 공통된 의견을 정리해서 스포일러 없이 이야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운명을 받아들일 각오는 돼 있느냐? 우선 1점에서 2점을 준 관객들의 의견을 종합해보자면 당최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관객들은 사전 정보 전혀 없이 예고편도 보지 못한 상태에서 영화관에 앉아서 봤을 텐데, 하필 이번 작품이 지브리 영화 중 가장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다고 하고 장면 컷도 굉장히 빠른 편이라고 해요. 그런데 관객은 해당 장면과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확 넘어가버린 기분이었다고 합니다. 이 점수대를 준 대부분 관객의 감상평은 참 불친절한 영화라는 이야기로 통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간 점수인 3점을 준 관객들은 뭔지는 모르겠지만 엄청났다 정도일 것 같습니다. 굉장히 엄청해. 대부분 관객이 미야자키 감독의 느낌이 가득나서 좋았고, 사운드와 영상미가 압도하는 영화라고 이야기했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스토리는 잘 모르겠다는 의견을 남겼습니다. 길었던 오프닝, 전반부를 넘어가면 상상도 하지 못했던 미야자키 감독만의 세계가 펼쳐지는데, 여기서 영상미가 정말 최고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인물들의 관계성이나 전체적인 특징, 또 몇몇 장면들을 보고 있으면 그동안 본 지브리의 작품들이 생각나서 좋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들 또한 점수를 3점까지밖에 주지 못한 이유는 기승전결이 매끄럽지 않아 영화를 보고 난 뒤에도 스토리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게 공통된 의견인 것 같더라고요.
그럼 4점에서 5점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남긴 분들은 왜 이런 점수를 주었을까요? 이분들의 의견을 정리해보자면 미야자키 감독의 세계를 온전히 느껴서 좋았다 정도일 것 같습니다. 이 점수를 준 관객들 또한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모르겠고 영화가 정리되지 않은 날카로운 느낌이 있었지만 상업성과 완성도보다는 미야자키 감독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2시간 동안 충분히 들을 수 있어서 좋았다고 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눈에 들어왔던 리뷰로는 생각을 빼고 온전히 느껴보라는 리뷰였어요. 즉 이 장면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왜 저기서 저런 행동을 하는 걸까 같은 영화를 볼 때 할 만한 궁금증과 질문을 뺀 상태에서 그냥 눈앞에서 펼쳐지는 미장센을 느꼈더니 아주 좋은 2시간이 되었다는 글도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무슨 스토리인지를 이해하는 것보다는 7년이란 제작 기간을 불태운 지브리의 기술력과 여전히 고민하고 길을 찾고 있고 정리가 되지 않은 넓은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82세 미야자키 감독의 생각을 그냥 느끼는 것이 영화 관람에 훨씬 좋은 경험을 줄 수 있는 자세가 될 것 같기도 하죠. 그러면서 다양한 의견을 듣고 보는 재미도 확실히 있을 것 같아서 여러 가지 부분에서 기대하고 있습니다. 나랑 안 놀면 울어버릴 거야. 지금까지 일본에서 먼저 개봉한 그대들 어떻게 살 것인가에 사전 정보와 현지 반응을 알아봤는데요. 저 역시도 이번 미야자키 감독의 영화를 꼭 보고 싶어서 개봉 날만 손꼽아 기다리면서 이번 영상을 만들었거든요. 만약 한국에서 관람 후에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다면 그때는 스포일러를 담은 리뷰로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서도 빠른 시일 내에 개봉했으면 좋겠고 그때도 일본처럼 노마케팅으로 예고편마저 공개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꽃미남으로 살지 못하면 살아도 사는 게 아니야. 구독과 알림 설정 누르시면 빠르게 신작 리뷰 만나보실 수 있고 앞으로도 다양한 영화 드라마 콘텐츠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될 수 있으면 자주자주 만나요. 저는 지금까지 영화를 그리는 신기의 누설이었습니다. 왜 다들 나만 미워해?